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경제 이제 V자 반등이라 좀 봐도 될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게 의도하지 않았던 V자 반등이 나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계기는 바로 코로나 봉쇄였습니다. 네. 그래서 상하이의 코로나 봉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4월달, 5월달에 그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이제 유례없는 이제 2,500만 도시를 봉쇄를 했었고, 요게 6월 1일로 풀린 거죠. 그래서 지금 5월달 이제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을 보면 4월이 최악이었고, 네. 최근에 나온 5월달 통계를 쭉 체크를 해보면 이제 글자 그대로 모든 지표에서 V자를 보여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경기 한번 5월달 데이터부터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지금 네. 최근에 나온 5월달 데이터를 쭉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보면 네. 좋겠는데, 보시면 제조 PMI고 서비스 PMI를 보면 이게 제조 PMI가 이게 47로 이제 낮았고요. 네. 서비스업은 이게 40 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동이 전혀 안 되니까 이게 서비스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악이었는데, 여기 이제 5월달 들어서는 일부 지역이 이제 상해 지역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대략 한 달 정도 봉쇄하고 나서 다 풀었기 때문에 이게 PMI도 50으로 올라왔고, 서비스 PMI도 이게 상당 부분 올라왔죠.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통화하고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4월 달에 보면은 이게 사회 대출이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는 이걸 왕창 이제 늘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통화량 같은 경우도 2월 달 이후로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네. 돈을 계속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이거 V턴하고 금융통화 완화시키고 있고요. 그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물류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봉쇄를 했기 때문에 배송하고 물류를 보면, 배송지수나 물류 경기지수를 보면은 이게 4월 달에 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5월 달 들어서는 물론 증가폭이긴 하지만 물류 경기지수가 이게 확 올라가는 것은 이제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PMI 배송지수도 아직 50에는 못 미치지만 이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이런 현상이 보였고,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소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소비는 4월이 최악이었고 5월은 소비가 조금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4월, 5월을 다가 봉쇄를 시켰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물류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게 택배는 해야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소비는 이게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고, 아마 이 소비는 아마 6월 달부터는 이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표들은 그렇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이제 경제 지표 5월달 4월이 최악이고 5월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제 확진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확진자 수를 보면 4월 이제 하고 5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확 퍼졌고, 지금은 중국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한 130명 정도 확진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동이 이제는 제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그 이동에 문제가 됐고 심적으로 사각을 줬던 게 상해인데, 상해가 중국 전체 확진자 수의 97%, 95%를 갖다가 이게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10% 밑으로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전체적으로 정상화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 샥이 얼마나 되냐를 봐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도 이것은 V턴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6.8에서 3.2, 4.9, 6.5 이런 식으로 갔고, 이번에도 이제 2분기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한 2%대 정도를 가게 되면 아마 3분기, 4분기는 경기 부양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5%에서 6%, 심지어는 7%까지 가는 이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은 V턴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경기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반응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울고 싶을 때 상하이 코로나가 이것이 뺨을 때려줬고, 중국 정부가 이게 마음껏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줬다. 네. 그러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가 더블 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샥을 받았어야 되고, 그게 이제 최근 1개월 전까지의 주가 대폭락,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 투자 심리의 이 최저점을 통과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보면 대략 지금 평균 성장률이 한 5%대는 유지하는 것, 잠재 성장률이 지금 중국은 한 5.5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4% 이하 성장은 누가 봐도 이건 평균 성장률, 잠재 성장률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세계는 중국의 GDP 숫자들을 2%, 3%, 4% 이렇게 보지만 중국이 2010년 이후로 이게 자기네들이 제시했던 목표를 달성을 했냐 못했냐를 보면 2014년에 마이너스 0.1% 정도를 7.5로 잡았다가 7.4 가는 요 정도를 빼놓고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5.5를 불러놓고 중국이 이걸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중국이 2022년은 이 시진핑 정부 2기 정부의 5년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서 이게 정부가 목표치를 달성 못하는 GDP 수치를 낼 확률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이것이 상하이 봉쇄를 몰고 왔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세게 해서 수치를 맞출 수 있는 빌미를 확실하게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은 경기 피크에서 이제 계속적인 돈 단속을 해야 되고 중국은 반대로 경기 바닥에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는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의 돈은 빠지지만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에서 돈이 빠져서 한국에서 돈이 빠져서 이제 중국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번 참에 제가 몇 차례 칼럼이나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 전 세계의 경기 회복은 중국이 가장 빨리 간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것이 시그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플러스 돼서 턴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상대적으로 좀 안도하게 되는 심리를 또 안정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물가도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시도 증시지만 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물가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고. 근데 이제 중국을 봤을 때 어쨌든 이 물가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겠다는 원인이 중국에도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좋아지면 어쩌면 생산자 물가에 있는 불안한 부분이 좀 잡히겠지만 또 반대로 중국이 너무 좋아지면 수요가 늘면서 이 수요 사이드의 물가를 좀 자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물가 상승을 놓고 보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이제 공급 물가를 올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자재를 대량으로 이제 소비를 해서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또 물가가 올라가는 그 현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놓고 보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은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소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이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소위 말하는 코스트 푸시 요인의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이지 네. 디맨드 풀은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코스트 푸시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인플레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는 이 중국의 이 코비드 19 때문에 도시 봉쇄로 인한 생산 차질이 공산품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고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이게 이제 그 물가에 영향을 줬지만 이게 두 가지 요인들이 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최악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이 중국은 이걸 풀었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공급 체계로를 이제 제품 측면에서는 이것을 이제 오히려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요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것은 미국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네. 이 한 상황을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적어도 중간선거 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뭐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애국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두 가지 물가의 악재 요인이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는 풀어졌고 한 가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 요인인데,
중국도 보면은 PPI는 지금 이제 꼭지치고 떨어지고 있고 미국도 이제 그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CPI에 그 충격이 오니까 이게 더 올라간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금리가 4%까지 간다, 뭐 3.5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우크라 전쟁이 이게 마무리가 되면 예상보다도 물가가 빨리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금리 타겟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전 시간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길바닥에 그 피가 흥건히 고였을 때가 사실은 저점이다 그러는데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CPI, PPI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시점이 그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경기든 또 투자든 그게 이제 바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뭐 사람의 심리는 그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대가리하고 꽁지는 버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지금 그 CPI 문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개의 악재 중에서 하나는 해소 단계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미국의 선거 끝나고 나면 저것은 이제 아마 밑으로 확실히 꼬리를 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쪽이 굉장히 좋고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기일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판단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